우아하게 매운맛 돌직구를 날립니다. 최강 시스터즈입니다. 우리 편이라 든든합니다. 최민희 김현 최민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우아해 이 누나들. 네. 안 무서워. 네. 아이고, 참. 자, 나 유성경찰서 또 취재했어. 네. 취재 잘하고 있어요. 네. 자, 근데 말입니다. 이진숙이 최민희 의원을 고소했어요? 그거야 뭐 고소는 자유인데 네. 제가 분노한 거는 어. 이진숙이 저를 뭐 고소한 거가 아니라 예. 경찰의 태도죠. 경찰의 태도. 고소하자마자 수사를 개시했다니까요. 진짜요? 네. 송치하려고요? 빨리 종결. 정말요? 이걸 수사하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수사를 개시했어요. 예. 연락이 왔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진숙은 우리가 고발한 게 1년 됐잖아요. 7월 31일 날 2024년 7월 31일 날 고발을 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1차 소환이 7월 4일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 1년 다 있다가. 돼서 1년 기념으로 고발했어요. 그런데 뭐냐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득달같이 수사를 하시죠. 이상합니다. 경찰의 경찰이 속도 윤석열 경찰이라는 거죠. 아직도 아니, 뭐 멀었죠. 대통령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이 뭐 하고 있는지 이진숙 법카 수사 속도는 여전히 느립니다. 속도를 못 내고 있어요. 맨날 회의만 해요. 경찰이? 네. 누가 근데 뭘 경찰한테 얻었다면서요? 회의하랬어요? 뭐라고요? 누가 경찰한테 회의하랬냐고? 얻었다면서요.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랬지. 뭐야? 아니 경찰을 혼내야지 왜 나를 혼내? 기자는 취재하고 예. 그러니까 취재가 제대로 안 되면 네. 혼이 나야죠. 자 이번 달까지 경찰이 정확하게 결론을 내지 못하면 우리가 경찰이 지금껏 뭐라고 손 놓고 있었다. 지금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강하게 이제 또 경찰을 제대로 직무유기로 고발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어디다 하죠? 유성경찰서 빨리 제대로 안 하면 진짜 큰일 나요. 유성 경찰서를 가야지 뭐. 다 갑시다. 자 경찰도 개혁해야겠네요. 그러면 내란 공범이 아직도 내일 우리 전체회의니까요. 네. 뭐라도 내죠. 뭐. 알겠습니다. 네. 자, 센 언니들이 유성 경찰서 규탄 성명. 경찰 갑니다. 유성경찰서 큰일 납니다. 서장님, 경감님 큰일 나니까 얼른 수사 제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왜 회의만 한대요? 회의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회의스럽네. 네, 참 최민희 의원님 지난번에 이렇게 의원실에서 적발했었잖아요. 방통위에서 망치를 부시고 컴퓨터 부시고. 제가 그 얘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컴퓨터 있습니까? 그다음에 노트북 그리고 그 하드디스크 파쇄 이 부분도 고발했는데 감감무소식. 무소식이야?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좀 이상한 게 그거는 수사를 빨리 해야 되는 사안이고 크게 어려운 사안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 그리고 현장을 덮쳤는데 예. 경찰이랑 네. 그런데 왜 수사를 안 하는지. 지원과장이 바뀌었던데요? 그래요? 네. 네. 주 기자가 브리핑할 때는 검찰이 이상했는데 지금은 경찰이 이상하네. 지금 경찰도 이상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안 해서 특검이 된 거예요. 그런데 특검에서도 경찰에 대한 수사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도가 안 나가서 좀 걱정이 된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은 들어놓고요. 김건희는 와가지고 줄곧 진술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특검에 왔다. 이런 소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현 의원님? 모른다 아니다 하는 거. 계속 모른다 아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몰라요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했어요. 건강이 왜 안 좋아요? 지난번에 휠체어 타고 가자마자 사과 먹고 하던 장면이 목격이 됐고 이번에도 예? 걸어서 제 발로 잘 걸어갔고 예, 갑자기 뭐 특검만 부르면 건강이 안 좋아지나요? 밥을 먹지 제가 볼 때는 못한다. 몰골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그거 예전에 30kg 나간다고 할 때도 네. 그 다음에 방송에 노출됐을 때 네. 멀쩡했어요. 네. 지금도 술 먹는 남편 없는데 어디 아플 이유가 있나요? 지금? 우울증 증세로 입원 치료를 우울증이 걸리면 사실은 저렇게 마르지 않는데. 그래요? 네. 아니 그거보다 음식을 제가 제대로 못 먹고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네. 사실 그 구치소 처음 들어가면요 네. 진짜 우울해? 밥이 맛없습니다. 그리고 안 우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우울해요. 우울하지. 네, 우울하지. 왜냐하면 일단은 되게 독방에 있으면 저희 땐 0.75평이었는데 이번에 2평 네, 정도 네. 늘어나서 저희는 그 정도 되면 꿈의 공간이었죠. 2평이면 0.75평이었다니까요. 아, 네. 그런데 들어가면 일단 우울해요. 우울하죠. 그리고 가장 우울한 장면이 뭐냐면
보면 뭐 이제는 제 나이 들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경찰에서 구치소 넘어가면 완전 몸수색하는데 진짜 인간의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때 치욕적이라고 계속 네, 그걸로 치욕적입니다. 그걸 또 이용하는 나쁜 경찰도 있었어요. 예, 있었죠. 저도 당할 뻔했는데 어쨌든 그때 기억은 네. 지금도 생생한데 네. 일단 옷을 다 벗기고 하거든요. 그 예. 검사를. 그러니까 그때 인간으로서 정말 모명감을 느껴요. 그러고 독방으로 가보세요. 우울해요. 네, 우울해요. 너무 우울해요. 예. 그런데다가 밥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그 요즘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우리 때는 그게 완전 꽁보리에다가 그 메주콩 있죠. 그 메주콩 듬성듬성 주면 진짜 못 먹겠어요. 네. 그 우울한데 밥까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밥맛 없는 거 당연하고요. 그런데 불닭볶음면 드신다면서요. 네, 요새는 뭐 간식도 많이 나와요. 네, 아니 불닭볶음면을 네. 드셨다고 예. 김건희 씨가 예.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오늘도 제가 저 세월호 유가족들 만나서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억울하게 희생되고 저 세상으로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무리하게 옮겨서 예. 도어 스태핑하겠고 소통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난리를 쳐서 어마어마한 혈세를 낭비해서 감옥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네. 영혼들이 원혼을 제대로 지금 달래지 달래지 있죠. 못하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있는 유가족들이 있는데 지금 뭐 잘해서 민주화 운동 또는 다른 이유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저는 마치 동정 여론을 만들어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이렇게 좀 뭔가 그 다른 방향의 기사를 양산내는 언론 플레이에 예. 저희가 그 빨려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그렇습니다. 보고 그렇게 뭐 지금 보도하는 네. 또 보수 언론들 이거 뭡니까? 그다음에 뭐 잘못됐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류의 심파 만드는 언론부터 예.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나자마자 가족들하고 함께해서 그 아픔을 같이 하고 계속해서 옆에서 도왔는데 그 세월호 유가족 옆에 서 있었다고 가장 열심히 도왔다는 이유로 보수 언론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네. 특히 조선일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공작의 대상이 돼서 그렇죠. 진짜 고생 많이 그러니까. 했고요. 그때 세월호 특조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저희가 새벽 1시쯤에 끝나서 집에 가요. 네. 그러면 한 6시쯤 나오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김현 의원이. 네. 그럼 안 들어간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게 가족들한테 가고 가장 가까이서 가장 열심히 했던 분인데 그렇다고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그때 그 보수 정권의 감찰, 감시, 김기춘. 네, 네. 온갖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자, 한덕수가 특검에 불려갔는데 이번에는 쉽지 않을 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헌재에서는 잘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증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헌재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 특검이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이상민, 자 굴러갑니다. 일단 이상민의 경우는 뭐 이 사람은 구속이 된 거잖아요. 네. 이상민은. 그리고 이 사람이 참 오래 버텼어요. 예. 이태원으로 갈 뻔한 사람은. 네, 오래 버텼고 그 이상민의 경우는 이상민과 방송 장악, 방송 탄압, 예. 그 단전 단수 관련해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꼭 해야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은 감옥에 있더라도 예. 나와서 출석을 해야 되는 지금 사람이고요. 단전 단수로 구속됐지만 그거 말고도 여죄를 다 밝혀야 됩니다. 네, 다 밝혀야 되고요. 예. 그리고 한덕수의 경우는 제가 지금 돌아보면 국회 한덕수가 나와서 한 행태를 생각하면 정말 국민으로서 모멸감을 느끼는 게요. 네. 이 사람이 진짜 그 이상한 목소리로 네. 이거는 국무회의도 아니었고 자기는 뭐 몰랐고 국무위원 대다수가 반대했고 이런 거짓말을 국민 앞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무회의도 지금 윤석열 계엄 막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꾸로잖아요. 계엄의 절차를 하나 만들어주려 정당성 만들어주려고 한 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가 사실은 한덕수를 위증으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했던 표정, 말투, 몸짓 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국민에 대한 사기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이제 흔히 아주 더티해요. 예. 네, 아주 그래서 뻔뻔하고 거짓말하는 기름장어가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헌재 때는 지금 안 밝혀졌잖아요. 지금 네. 나온 많은 예. 특히 CCTV가 안 밝혀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CCTV로 그 문건 관련된 거 다 나왔잖아요. 저 사람들 처벌해야 됩니다. 감옥에 네. 보내야 됩니다. 저렇게 거짓말하고 국민과 국가를 배반한 사람들이 나중에 원로라고 연금 다 먹고 큰 소리 네, 떵떵 치면서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역겹습니다. 역겹고 저 네. 사람도 그 국민의힘이 왜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려고 새벽에 후보를 바꾸고 뒤집고 이 짓을 했는지 저런 죄가 예, 있으니까. 네, 공범으로서 네. 그렇죠. 내란 네. 예. 네, 은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 지금 한덕수가 내란범들을 구해줄 거 아닙니까? 은폐할 네.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들이 저들식의 사악한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했던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래도 그게 실패했다는 거. 김현 의원님, 그런데 한덕수가 비상계엄 직후입니다. 12월 3일 11시 10분께 3분 동안 유인촌 전 장관한테 통화합니다. 유인촌. 유인촌 이름이 나옵니다. 한예종 폐쇄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한예종 폐쇄. 자, 한덕수 나왔습니다. 유인촌 이름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이 계엄의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총리 내각들, 내란의 2인자, 3인자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수사가 근데 한혜종 폐쇄는 왜 지시해요? 한혜종에다가 그 요인들을 잡아가지고 몰아넣으려고. 거기다가 몰아넣으려고 했대. 예전에 이문동에 예. 안기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설이 조금 있대요. 네, 국가 기밀 시설이어서 거기까지만 얘기하자고. 그래서 한예종을 폐쇄. 다른 학교 말고 딱 찍어가지고 저기만. 응? 그런데 저런 일을 했던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뭐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들은 진짜 대통령이란 자리 선거가 사적 비즈니스, 패밀리 비즈니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적 목적은 없고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되려고 한 거잖아요. 한덕수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한 게 이명박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윤석열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내란 세력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한덕수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호남 가가지고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저분이 전주 출신이거든요. 네.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네. 서울로 왔어요. 그런데 호남인 것을 좀 김영삼 정부 때는 네. 서울이라 그랬고 네. 김대중 대통령이 되니까 보도자료를 뿌려서 그렇죠. 전주 사람이라고 했다고. 저분이 김영삼 정부에서 비서관이나 그 행정관 중에 호남 사람들이 전주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면 모여서 밥 먹자고 정세현 전 장관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정세현 장관이 한덕수 총리의 그 형님이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서울이라고 했으니 안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이구. 근데 저런 자가 예. 정권을 바꿔가면서 네. 민주정부 때 되면 청와대 갔다가 그렇죠. 또 민주정부 들어서니까 노무현 국무총리 정부 때. 했다가 네. 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시는 저런 자가 예. 공직을 안 맡길 바랍니다. 총리를 했던 사람이 낮은 자리로 가면서 법카 쓰려고 거기에서 호텔 회원권 쓰려고 저렇게 그리고 저 사람 그 로펌에 가잖아요. 로펌에. 자, 그 얘기는 김현장. 네. 자, 몇 가지만 얘기하는데 바쉐린 서씨 있지 않습니까? 바쉐린 콘스탄틴 사준 서성빈 씨, 이 사람이 사주. 자, 예. 누구 김건희하고 왜 친해졌나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주를 좀 본대요. 그래서 사주로 친해졌대. 그리고는 서성빈 씨를 왜 신뢰했냐면은 서성빈 씨의 큰엄마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무당이었어요. 대무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김건희가 집안 좋다 그러면서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집안 좋다. 네. 자, 그런데 서성빈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여왕이요. 여왕 사주가 있다니까. 왕과 여왕. 예. 윤석열은 왕사주가 있고 아니 김건희는 여왕사주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사주를 김건희가 잘 보더라 그런 얘기를 했대요. 권진도 마찬가지고요. 명태균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어떻게 대통령 취임식 날 쌍무지개가 떴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나라에 왕이 두 명. 있다고 하니 그때 또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뒤에 보세요. 저 뒤에 누가 있냐면은 저 뒤에 무정스님도 있고요. 네. 천공 스님도 근데 있죠. 천공 어디 갔어요? 천공도 있죠. 천공이 그리고 없어요. 왜? 천공도 왜? 있고요. 그 위에 누가 있냐면 김장한 목사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 김장한 목사 있어요. 무송스님도 있고요. 어디 갔어요, 다 근데? 무송스님 이제 저 뒤에 더 그래야죠. 그리고 또 누구도 있냐면요. 스님들도 있어요. 아니, 조계종의 이름난 스님. 역사적으로 유불선 통합은 들어봤었. 아니 저기 있잖아요. 개신교까지. 네. 최태민이 그 새마음교가 그렇죠. 유불선을 다 모아서 새마음교를 만들어서 박근혜한테 그랬잖아요. 예. 그 국모다. 예. 조선의 국모가 될 사람이다라고 했던 게 70 그 저 유경수 다음 예, 그 그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할 서거 때는 당하고 다음에 나서. 예.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새마음교가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음 봉사단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랑 동일한 거죠. 그 세력들이 동일한데 지금은 훨씬 많고 우리가 최순실 때 무속 주술 얘기하던데 이번엔 너무 심각해요. 왕자 쓰고 나온 대통령에다 저 보세요. 주변에 법사 박사 네. 뭐 주진우 기자님 그때 언론의 보도나 예. 언론의 그 행태가 만약에 바로 잡았으면 우리나라가 그렇지 이렇게 않죠. 오류를 범하지 않고 그렇죠. 3년이라는 허송세월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언론이 이 윤석열을 얼마나 띄웠습니까? 무속 논란이 나오고 저거 이상하다. 조선일보도 보도 알고 있으면서 보도도 안 한 거고. 그렇죠. 왕자 논란이 이후에도.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들 데려다가 스님들 데려다가 막 막아줬지 않습니까? 검증은요 무슨 검증이야 더 막아주고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속 논쟁 계속 심각해지니까 그때 조선일보가 끌고 나온 게 대장동 사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고 그 대장동은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키웠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네. 저희가 그 어쨌든 뭐 괴로운 거고요. 예. 그게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사실은 종편 개혁, 그러니까 요즘 다시 일부가 종편 개혁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종편 개혁의 적기는 2017년이었죠. 2017년에 박근혜 국정농단 터지고 예. 무너졌을 때 그때 사실은 종편들이 JTBC를 제외하고는 정말 시청률이 형편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영향력도 없었고요.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예. 기업 운영이 어려울 정도였고 그래서 그때 종편 특혜 해소가 시대 정신이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민주당이 그때 그 시대 정신에 부응하지 못해서 결국은 저는 윤석열이라는 기태 정권이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간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말자. 그렇죠. 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3법 21일, 22일이면 통과되고요. 예. 방통위 설치법도 하고 그다음에 징배제도 도입하자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정신, 지금 정권을 민주당한테 주고 그리고 180석을 몰아준 이유가 개혁하라, 일하라는 그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개혁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게다가 기자들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이따위를 하더라고. 새 대표가 들어선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쳤다. 이런 질문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마치 민주당이 우리가 개혁 입법을 강행할 겁니다. 근데 개혁 입법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식의 태도는 뭡니까 기자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된장찌개 먹는다고 그렇게 논란이라고 그렇게 기사를 키우는데 그냥 웃겨요. 당신과 그렇게 기사 쓰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네. 만들었거든요. 김건희를 키우고. 그리고 윤석열 뒤에서 김건희랑 셀카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 네. 계란말이 얻어먹고 김치찌개 얻어먹었던 기자들 네.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고 네. 그중에 한 명이라도 반성을 해야지. 네. 예,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부끄러운 게 S데일리라는 이상한 매체가 뭐 중국인이 뭐 저기 선관위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기사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그 반성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 기사를 제도 언론이 받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알면서 받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요. 알면서도 받아요. 그런데 예. 그걸 가지고 얼마나 확대 재생산했습니까? 미국 같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몇백억, 예, 오늘 몇천- 900억, 500억. 500억. 네. 그렇게 지금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도 이렇게 의도가 있게 거짓말로 보도하는 그런 언론사들 있지 고의성.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이렇게 틀어서 그런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저렇게 금융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예. 언론인이지만 찬성합니다. 아니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그 보도 대상 있잖아요. 네. 대상이 되는 보도는 고의성입니다. 고의성. 네. 예. 예를 들면 이미 그 보도가 틀렸어요. 내용이. 오보 이미 판명 났는데 또 보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 딱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예, 이번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네. 저희 갑니다, 반드시. 반드시 네. 잘한다 갑니다. 네. 사과는 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계속해서 북한군 개입설 그리고 5.18 그 5.18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부정선거 그런데 그 다 사람들의 사과 말고 그 전에 했던 행태를 보세요. 근데 지금 네. 그 스카이데일리에서 그 정치 공작을 했던 허위 조작 정보를 보도했던 자들이 네. 나가서 한미일보라는 걸 또 만들죠? 또 그런 형태를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을 계속 할 건데. 소송으로 이 허위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절대 그냥 지나가면 안 허위 됩니다. 사실이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 자, 알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자, 그런데 저 특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건희, 윤석열 구속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김건희, 윤석열의 거짓말, 이 거짓말의 왕국을 만들어준 그 주변 사람들도 잡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수사하지 않은 검사들 잡아가야 되는데 관봉권 보세요. 관봉권 띠지를 없어버. 그게 띠지가 그러면은 이게 이제 5만 원권에 3,300장인데 네. 그럼 5만 원권을 100장을 묶죠. 200장을 묶습니까? 100장을 100장 묶을 거 묶죠, 아니에요. 보통. 그러면 띠지가 예. 33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33개를 다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한두 개는 분실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거기를 그때 에워싼 그 비닐봉투와 거기에 네. 붙어있던 그게 왜 없어져요? 저는 그 검찰이 CCTV 다 지웠나 그러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거와 관련된 의혹이 뭐냐면 우선 검찰의 태도예요. 네. 이 행동을 띠지를 분실한 그 행위에 대하여 감찰을 할지 생각 중이다. 네. 아 이게 말입니까? 수사 중인 막걸리입니까? 사안이라 감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저거는 수사 중에 증거 인멸을 예. 증거 인멸은 보통 그 피의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걸 검찰이 했다고밖에 볼 수 피의자는 없습니다. 공범? 그렇죠. 네, 검찰이 공범되는 거죠. 결정적인 증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네. 자, 이거 영화에서만 보던 그렇습니다. 일, 드라마에서만 나오던 예. 일이죠. 그 사람들 다 잡아가야 돼요. 신흥석, 이동, 박건욱. 수사검사는 최지연, 박기태, 신의호입니다. 이 사람들 결정적인 증거를 없앴습니다.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방치했습니다. 이 사람들 잡아가야 됩니다. 잡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수사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예전에 대통령실 CCTV, 대통령실 관련된 영장을 받으려고 경찰이 낼 때마다 검찰에서 안 돼 하면서 반려했잖아요. 3번 반려했어요. 네. 그리고 안가 CCTV 관련해서도 수사할 때마다 그 검찰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못하게 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CCTV가 증거들이 사라져가지고 수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라졌습니까? 그럼 경호실에서 그럼 사라집니까? 아닐 텐데요. 어디에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요. 검찰이 적극적 특검 단계에서 지금 CCTV가 유실됐다는 겁니다. 특검 단계가 아니라 예전에 뭐 막아서 그래서 특검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죠. 확보를 안 한 척한 거죠. 못한 척한 거죠. 그건 그렇죠. 유실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그 CCTV 관리하는 주체가 경호실이에요. 네. 근데 경호실이 그걸 없애는 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럼 특검으로 가면 확보를 해야 돼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늦게 확보하면 앞에 게 지워진대. 아니 근데 그 우리의 그 유명한 그 디지털 포렌식 네.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했다는 게 국수본 관계자들의 경찰입니까? 경찰이에요. 경찰은 누구 경찰인데요?
국수본 경찰. 그렇지. 거기에도 윤석열 윤석열 경찰이죠. 경찰이죠. 근데 그걸 믿으면 안 되죠. 윤석열 경찰이 수사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검찰이 못하게 한. 그건 그때는 그럴 수 있는데 특검은 다르죠. 경호실이 그거를 유실하지를 못해요. 네. 보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수사를 못하게 했던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수사가 저는 이 특검이 발진한 이유가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공수처가 못하고 경찰이 못한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 특검이 만들어진 본래의 목표가 있잖아요. 네. 특검은 사실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은폐했거나 이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검찰이잖아요. 네. 검사 특검의 대부분이 검사 출신들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수사를 해야 되니까 검사가 검사를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특히 내란 특검의 조은석 그 특검에 대한 이런 걱정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번에 군은 검찰 출신 있죠. 특검. 최혜병 특검입니다. 예, 최혜병 특검 그다음에 이명현 특검. 그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본류를 먼저 치고 있는 것이지 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경기 수사도 네. 결국은 할 것이다. 결국은 해야죠. 예, 그리고 저희가 늘 생각했듯이 김태효는 어디 갔나 늘 궁금해합니다. 정진석 어디 갔지? 네, 김태호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예, 예. 그거 왜 안 부르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진우 기자가 예. 주진우 라이브가 계속해서 예. 잊지 말아야 될 저희가 보기엔 피의자들을 네, 계속 계속해서 불러야죠. 소환해야 합니다. 예, 계속 불러야죠. 김태효 어디 갔나? 정진석 어디 갔습니까? 김태호 어디 갔습니까? 대통령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내란에 저 검찰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심우정 어디 갔습니까? 이창수 어디 갔습니까? 자, 김건희 무혐의 해준 4인방 다시 뛰어. 심우정, 이창수, 그리고 조상원, 최재훈. 저 사람들이 헌재에서는 탄핵당했는데 헌재에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김건희를 무혐의 했는데 특검이 한 40일 만에 바로 구속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증거를 은폐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김현 의원이 얘기한 경호실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방점을 두는 이유가 지금 현재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과거에 없었던 증거들이 새록새록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은 경호실에 있는 경호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이제 얼마나 파고 들어가느냐 그리고 네.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잊지 않고 소환하느냐 그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심우정 딸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심우정,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계속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김주현, 박성재 계속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진석, 김태호, 정진석 이 두 사람이 이 내란에서 아무 일을 못했다고요?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내란을 막지 않은 죄로라도 처벌해야 됩니다. 아, 저는 못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람 특히 리박스쿨과 관련한 윤석열의 친일적인 모든 행태와 네. 관련하여서는 김태효가 저는 김태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언론 관련된 일은 지금 민주당에서 개혁안을 착착 진행하고 착착 통과시키고 이제 있습니다. 언론개혁 특위를 소개해드리면 네. 언론개혁 특위위원장이 저고요. 예. 언론개혁 특위 부위원장이 김현 간사님이고요. 둘이 다 언론개혁 특위 간사가 노종면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래요? 아, 말 안 해도 딱딱 맞아. 근데 간사가 일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위원장님은 위원장님만 하셔요 지금. 그렇죠. 네. 아우, 네. 간사 건너뛰고 위원장 하셔요. 자, 네, 진짜 바이든 얘기 많아요. 날리면 사건도 이제 진실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거는 외교부가 예. 외교부는 올바른 태도를 취했더만요. 아이, 그렇죠. 그리고 네. 대통령실 담당 수석 비서관이 네. 이거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데 막 깨지고 김은혜 의원이죠. 김은혜도 처음에는 사과하고 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뀌었잖아요. 13시간 만에 나타났는데 네. 처음 브리핑 했을 때가 그 다음 나타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이 사실을 말해야죠. 이제는 예, 말해. 말해야죠. 말했어요. 아니 대통령의 뜻이라고. 아니 그죠? 그건 아는데 대통령 뜻이라기 네. 뜻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건의 개요를 말해야죠. 네. 아니,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다들 그 비슷한 처지에
사실 이제 여당일 때 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하면서 그런 처지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분명히 나는 바이든으로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걸 날리면이라고 누가 지금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자면 허위 조작해서 말하라고 하는데 그 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 그게 근데 아니고 워낙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저희는 아니고 못해요. 제가 이제 청와대 춘추관에 4년 4개월 근무를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뭐 이런 황당무계한 일은 있지 않지만 네. 불리한 또는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보수 언론이나 청와대 출입 기자가 사실대로 보도하는 게 이제 파장이 생길 수 있는 게 있죠. 예. 인수위 때도 있었고 예. 회의 순방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기자들 안에서 이제 막 갑론을박이 있고 그거를 이제 부탁하기도 하고 읍소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그대로 보도하게 하라. 그렇죠. 그걸 어떻게 감출 수 있겠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베트남 호지민 묘소 참배했을 때 그 예를 들어 31초 거기 목례를 하면서 그 호지민의 저 뭐라고 되죠? 영정 묘소- 비석. 아니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그때 예. 호지민 영정이를 베트남하고 러시아는 예. 생전 모습을 그대로 밀랍처럼 이렇게 밀랍 만들어 가지고 모습을 그대로 하죠. 예. 그 앞에서 이제 31초를 고개를 숙였다. 예. 언론에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 가서 예. 31초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색깔론으로 와전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31초냐 25초냐 20초냐 이런 공방이 있어요 사실은. 네네. 근데 그대로 보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이든 날리면 이렇게 무모한 짓을 벌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바이든하고 언론과의 난리가 납니까? 유착이 있기 때문에 언론의 그렇죠. 마사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태우지 않는 그런 무모한 짓을 벌린 거고 국세청 세무조사하고 검찰 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그러면 김영 간사한테 누군가 비서실에서 높은 사람이 20초가 아닙니다. 다시 세 보십시오. 2초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하겠냐고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했죠 저는. 예, 우리는 못 한다. 저한테 그렇죠. 와서 얘기를 했죠 이미. 네. 그런데 우리는 못 그보다 높은 하는데 분이 와서. 아니 그런데 저는 그랬을 때 그 바이든이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바이든이 아닙니다. 날리면입니다라고 할 어떻게 때 우리가 사람이 어디까지 누추해질 수 있냐. 그래서 그 사람은 경기도지사 공천을 받고 떨어지고.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이 했다, 대통령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그러니까 또 비루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그 정치인이 네. 책임 물어야죠. 당시 대통령 관계자가 이런 얘기 김은혜 당시 수석이 말도 제대로 못했을 거다. 워낙 대통령이 격정적인 분이라 갑자기 화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친했는데요. 무서워했다. 근데 말입니다. 근데 진실을 얘기해야죠. 그러면 안 그럼요. 된다고 얘기를 얘기해야죠. 해야지. 언론 근데 출신이. 지금 대통령 그렇죠. 감옥 기자 갔다고. 출신 아닙니까? MBC 기자 출신 아니에요. 앵커 출신. 자기 후배들이 그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두 눈 뜨고 자기 그 호가호위하고 거짓말하고 호의호식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호가호위라고 그래요. 호의호식도 맞아. 호가호위. 이게 호가호위 호의 호의호식도 호식. 맞아. 왜 원래 그래? 잘 사니까 호의.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웃긴다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왜 노라고 안 했어요? 못해요?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도다 됐잖아요. 안 부르더라 그 다음부터 다른 소리를 하니까 제가 그 안 부르더라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달이 났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렇게 비루하게 정치하지 않죠. 네. 네, 대부분은. 네. 그래서 힘들어요. 네. 그래서 늘 이렇게 일만 하는 네. 휴가도 못 가고 휴가 못 갔죠. 네. 저는 휴가라는 게 엄마 보는 거라서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김은혜가 그렇게 배신하냐? 김은혜가 그런 사람이지. 아니 정치인의 누추함과 비루함을 두 번에 걸쳐서 증명했다. 자, 그래서 그 비루한 사람들 다 벌받게 해야 됩니다. 지금 뒤에 숨어 있어요. 목걸이 뒤에 숨어서 막 희낙낙거리고 있어요. 권성동 보세요. 그 복면 골프. 복면 많은 짓을 저지르고 통일교
골프장 가서 골프 치는 거 봐 웃으면서 그렇게 있어요. 정진석은 일본에서 골프 치고 있어. 야. 자 그리고 김태효도 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1년만 지나라 이거죠. 네네네. 1년 후에도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사를 왜 우리가 일면을 통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최민희 김의원 의원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제보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최민희가 갑니다. 김현희 갑니다. 아니요. 저를 보낼 테니까 제가 열심히 갈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겸손 멤버십도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최민희였습니다. 김현희였습니다. 주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우였습니다. 우진우 아니지. 놀리는 거야. 자지는.